사단법인 1천만 이산 가족위원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1천만 이산 가족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30일 이북 오도청 자유강당에서 제7차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날 통일 아카데미에는 장만순 1천만 이산 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이북도민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좀 시원해지나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 1년 중에 겨울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매번 겨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 11월이 돼갑니다. 올해 벌써 2024년도도 이제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돌이켜 보면 벌써 우리 아카데미 한 지가 벌써 이제 만으로 이제 3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도 올해 이제 두 번째 행사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44번째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저희가 82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44번째고, 내년 광복 80년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년 45회째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8.15 독트린을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북한의 자유를 불어넣어서 통일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진 통일하자 그랬을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힘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이렇게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또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 동요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이제 통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독트린의 중요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이탈 주민의 날, 탈북민의 날을 올해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국가기념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시다시피 뭐 장벽을 쌓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하마스에서도 보면은 그 정적을 제거하는데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냥 바로 사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정원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적이 5천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의 적은 북한에 있는 적은 한 명 빼기 없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요. 그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드론이 북한 평양 상공에 3일 동안 있었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훤히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정보위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고도의 지금 그 스트레스를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사실 통일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 멀지 않은 이유가 내부적인 동요에 의해서 결국은 붕괴되는 게 아니겠느냐. 또 통일은 사실은 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늘 그 우리 서정배 전 하나원 원장이신 우리 서정배 박사를 모시고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은 큰 박수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 통일부 한원장 서정배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일찍 와 계신 줄 모르고 제가 6시에 와서 6시 반에 시작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탈북민 문제를 아마 많은 곳에서 탈북민들 만나시고 또 대화도 해보시고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만나시거나 또 지역사회 가거나 또 교회에서도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특히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책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통일도 준비할 곳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통일, 주민의 통합, 이래서 이제 통일 준비 분야에서도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것을 탈북민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착 실태, 이것은 뭐 조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과 통일 준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특히 정착 실태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일반적인 통계보다는 탈북민들의 어떤 특히 탈북 여성들의 취약한 모습들,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탈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북민 생각하면은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나보면 탈북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좀 모아보면은 처음 드는 느낌이 반갑지만 낯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도 사실 낯설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의 날이 7월 14일인데요. 그때 이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통일부에서 처음으로 담당 주무사무관을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업무를 저는 이제 도망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계속 끌려와가지고 한 8년 가까이 이 정도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과장, 국장, 하나 원장까지 4번을 담당을 하면서 8년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나름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고 이것을 사실 견디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업무고, 사람을 지원하는 업무고, 또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 업무라서 어떤 기본적인 열정이나 어떤 공감대 또는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통일부 정착지원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인사가 안정이 안 되는 곳입니다. 자, 탈북민 만났을 때 두 번째 느낌, 인생살 들어보니까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고집스럽고 억척스럽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다시 과거로 힘을 얻는 방법, 즉 이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면 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은 낮아야 빨리 회복이 되고 새로운 일을 적응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특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탈북민은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원에서 맨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할 줄 모른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못했을 때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화해하고 다음 발전된 관계를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방금 오신 탈북민들께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하는 순간 생활총화에서 끝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자기를 방어하는 데
방어 논리에 익숙해 있지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산가족 1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 통제 사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총화의 풍습, 어떤 그 서로 비판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 굉장히 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솔직한데 그건 좋은데 또 과격하게 그걸 표현합니다. 말투가 거칠고.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 시위하는데 가급적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가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과격한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1시간 얘기해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꼭 탈북민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문제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문제이지 탈북민 또는 그 주민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주민들은 그 정권의 피해자인데 북한이 뭐 핵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도발하고 뭐 나만 욕하고 그렇게 하면 탈북민한테 그런답니다. 니네 북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특히 탈북민들이 북한의 정권이 싫어서 정권의 피해자로서 남한에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북한 정권과 동일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사회 그 탈북민을 보도하는 전달하는 그런 태도를 봐도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왼쪽에 보면 글자를 작게 썼지만 탈북민들이 바람직하게 정착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배 전 통일부 하나원장은 현재 북한 상황과 붕괴하고 있는 북한 경제 등 남한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이해하고 탈북민들의 정착 실태,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강연했습니다. 사실은 통일 문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통일이라는 제도를 통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통일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은 다 제도의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고 또 그 밖에 실제로 통일이 운영되고 완성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정서와 같은 소통 방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리고 즐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즉 공통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람직한 정착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 등을 강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사항과 올바른 접근법 등을 고민해보고 통일 과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아울러 향후 정착 지원 개선 방향과 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해와 공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탈북민들이 지금 정체성은 뭐냐면 저는 새로운 이산가족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통일을 갈망하고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단이 주는 폐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열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그 이산가족 분들하고 탈북민들이다. 크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탈북민들 안에 이산가족 안에 탈북민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법 체계가 좀 다르고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요즘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그분들의 대표 선수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을 우리 사회에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적대적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살고 있는 진짜 모습
또는 북한 주민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고 동질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전달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주민들한테도 이 통일이 우리 한반도 전체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희망이 된다라는 점을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 번영의 기여는 저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의 경제 통합에 탈북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경제 통합의 탈북민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산가족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이산가족들 분들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향에 투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탈북민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이 통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경제 생활을 하는 데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 증인들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직종들도 있습니다만 그 직종 같은 거 좀 넘어가고 탈북민들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간호사, 의사, 교사 이런 건 당연하고요. 뭐 대기업 기능공 택배기사도 있었고 미화원, 공무원, 뭐 통일 교육하시는 분들, 뭐 일반적인 회사원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뭐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각 분야로 또 진출이 되고 있고 탈북민 학생들이 그런 점에서 통일 역량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내적 통합이라고 썼습니다만 사람의 통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거냐 하면 이게 조금 방법론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남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북한에 뭐 전화를 한다든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얘기들 저절로 나옵니다. 전화 한번 하면은 뭐 남한에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북한 실상을 너무 그냥 그 객관적으로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사실은 그 내면에 이런 문제를 지원해야 우리가 나중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주민 통합에서 이제 사실 문화 부분도 있습니다. 갈등을 중재하는 것들.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북한에 대해서 남남 갈등이 있습니다. 남남 갈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이것도 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부분을 중재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탈북민이 그 중간에서 해야 된다. 다만 이것이 너무 반대로 가서 남북 간의 갈등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그 북한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지게 하는데 탈북민들이 나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안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 어떤 북한 주민 또는 또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북민들과의 어떻게 그럼 만났을 때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느냐. 저는 뭐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만들어 오셨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현재도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심에서 만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양하자고 썼고요. 동등한 인간 또는 우리 동등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우리 원래부터 우리 국민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같이 자유를 못 누렸던 그 차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아까 뭐 자존심, 자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사회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 정착하는 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먼저 온 통일로서 통일인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북민 그러면 생각되는 것들이 나쁜 점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생긴 문제지 사실 조금 더 한 발짝 들여다보면
그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배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배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화살표를 제가 세게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표시를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동정심이나 배려 이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고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 이상 2024년도 사단법인 1천만 이산 가족위원회가 1천만 서정배 전 통일부 하나원장을 특별 초청해서 개최한 제7차 통일 아카데미 개최 소식을 마칩니다.